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은평구가 겨울철 미세먼지에 대비해 내년 3월까지 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먼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6곳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42곳을 대상으로 방진막과 살수시설 운영, 오염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또 지하 역사와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 34개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해 환기 정화 설비 운영 상태를 확인하고 기준 미달 시설에는 개선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기간에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국민의힘 양천갑 당협위원장에 하민견 전 당 대변인이 선출됐습니다. 중진 의원들과의 공개 오디션 대결에서 당락이 진가를 발휘하며 선출된 하민경 위원장을 만나 앞으로의 지방선거와 지역 현안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너무 이제 당협위원장이라는 그런 또 역할을 맡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정말 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공개 오디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를 이제 선택을 해주신 것은 이번에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또 어려운 그런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저희 양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만큼 좀 새로운 인물에 대한 그런 생각이 조금 더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맡겨주신 거 어떤 무게감인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으실 수 있게 정치가 지역을 바꾼다 이런 효능감을 제가 좀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대변인으로 이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민주당이랑 싸우기 위해서 일선에서 제가 앞장서서 그렇게 또 싸워왔던 그런 모습,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보수였다라는 점에서 아마 저희 현장 평가단들과 저희 또 당원들께서 힘을 좀 실어주신 것 같고요. 또 제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 또 저희 지역분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정말 새롭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전 정치에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인물이 와서 우리 그래도 양천 지역을 좀 바꾸고 저희가 쪼개져 있는 그런 분열을 그래도 또 하나로 합치고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적절한 인물, 네, 저를 선택해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통합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화합, 이제 새로움 이런 게 더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조직을 다시 세우고 또 그 안에서 이제 분열을 잠재우는 건 그냥 구호로 될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이제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역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좋은 인물들 저희가 내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새롭게 바뀌려고 한다면 정말 새로운 각오로 정말 지역의 이제 일꾼들을 뽑는 자리이기 때문에 구의원, 시의원 그리고 또 저희 구청장까지 정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 저희가 그런 분들로 저희 국민의힘은 내세울 거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게 재건축이 되다 보면 거의 저희가 한 20만 세대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초중 고등학교 이렇게 학교가 상당히 이제 많이 줄어듭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이제 서울시와 그리고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서울시나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신경은 쓰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요. 저는 시급하게 또 그리고 제가 당협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그런 조율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요. 좀 학교,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도 살기 좋은 양천 그리고 또 교육도시 양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교육 환경이 참 불편하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신경 쓰려고 합니다. 정말 쟁쟁한 의원들을 제치고 제가 공개 오디션에서 당당히 1등 한 것처럼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 이제까지 제가 결과로 보여드린 것처럼 정말 잘 해 보이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정말 당협위원장으로 세워주신 만큼 열심히
열심히만 가지고는 되진 않겠죠. 네, 결과로 좋은 결과로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현 정치 상황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과 1984에 빗대어 비판했는데요. 국민의힘 인천시당도 논평을 내놓고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유정복 인천시장의 개인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유 시장은 혁명과 이상주의가 어떻게 부패해 새로운 독재로 변질되는지 풍자한 고전소설이 대한민국에서 마치 예언서처럼 오늘의 뉴스로 현실화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뉴스피크를 예로 들며 헌법 파괴 성격의 TF를 헌법 존중 TF로, 검찰 해체를 검찰 개혁이라 부르는 언어 타락의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또 동물농장의 구절을 인용해 법치주의 기본 원칙이 무너진 선택적 법 집행이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미 정해진 판결이라며 당재판소와 비교했고 빅브라더의 새로운 텔레스크린으로 휴대폰 검열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 시장은 이중사고를 언급하며 반미 반일 선동은 표현의 자유라고 하고 반중 시위는 혐오범죄라 낙인 찍는 모순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8일 논평을 통해 내란전담 재판부, 법왜곡죄 강행 즉각 중단과 민주당만 우대하는 특검의 이중잣대, 무너지는 헌법 가치라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연이은 국민의힘 소속 시장과 인천시당의 비난에 더불어민주당도 발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유정복 시장과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과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유정복 시장의 내란 옹호성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그리고 국민의힘 인천 정치 세력에 반복되는 비위와 책임 회피는 인천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은 이번 사안을 민주주의 소외의 문제로 규정하며 끝까지 책임을 묻고 바로잡겠습니다. 특히 이들은 유정복 시장이 현 정권 비판에 앞서 올린 내란의 원인을 민주당으로 지목한 점을 두고 내란 옹호성 발언이라며 시민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양당이 더욱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차입니다. 인천시가 내년도 예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6조 4,735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확보한 5조 8,697억 원보다 10.3%인 6,038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국고보조금 6조 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확보한 국비 사업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3,095억 원을 비롯해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 1,405억 원, 인천발 KTX 1,142억 원, 서해우도 종합발전지원 107억 원, 공단 고가교 서인천 IC 혼잡도로 개선 161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691억 원, 수소자동차 보급 878억 원, 노인 일자리 지원 1,209억 원 등입니다. 공영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인천 농축산물 유통공사 설립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삼산 도매시장과 남촌 도매시장 두 곳을 통합관리하는 인천 농축산물 유통공사 설립 계획안을 지난 2023년 9월 수립하고 올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설립 타당성을 검토해 줄 것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난 11월 3일 공사 설립 후 5년간 193억 7천만 원의 운영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돼 독립재산기업으로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미흡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감가상각으로 인한 운영 적자 해소를 위해 삼산 도매시장에 토지 건물만 현물 출자하고 남촌 도매시장은 위탁 운영하는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이후 유통공사 운영이 안정화되면 남촌 도매시장도 추가 출자할 계획입니다. 시는 내년 2월까지 행정안전부 설립심의위원회를 통해 협의를 거친 후 인천시 설립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설립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의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증차 사업을 추진합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지난 2016년 개통 이후 2년 만에 누적 수송 인원 1억 명을 돌파하며 이용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출근 시간대 혼잡도는 140% 안팎을 기록하며 과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시는 현재 차량 2량 편성으로 운영되고 있는 2호선을 4량으로 증차하기 위해 신규 전동차 5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지난 9월에는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 필요성과 재정 타당성이 확보되면 내년 하반기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돌입해 예산 확보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시는 행정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027년부터 신규 전동차 도입 절차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업비는 631억여 원으로 추정됩니다. 인천시는 민선 8기 제3대 정무부시장에 신재경 국민의힘 인천 남동을 당협위원장을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부여 출생인 신 내정자는 인하대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와 숭실대를 졸업했고 국회의원 보좌관,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인천도시공사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 내정에 따라 시는 신원조사 등 소정의 채용 절차를 거쳐 임용할 계획입니다. 임용 후 신 내정자는 소관부서 업무는 물론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공사, 공단 등과의 정무적 차원의 협력과 조정 업무를 맡게 됩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 상승 거래 비중이 전국에서 서울만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박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 가운데 상승 거래 비율은 45.3%로 전월보다 1.3%포인트 축소됐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54.1%로 전달에 비해 1.9%포인트 상승하고 인천은 보합세를, 경기도는 소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영등포와 마포, 동작구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어졌고 서초와 강남,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상승 거래 비중은 전달에 비해 3.4%포인트 축소됐습니다. 전국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환자 본인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수혜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경기도는 65세 이상 취약계층에게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 수혜자가 지난 3일 기준 1,079명으로 집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20일 사업 접수를 시작한 지 10개월이 안 돼 1,000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간병 SOS 프로젝트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중 상해나 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한편 간병 SOS 프로젝트는 동두천과 연천, 화성, 남양주 등 15개 시군에 거주하는 도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와 시군의 매칭 사업인데 나머지 16개 시군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인공지능 서논술형 평가 시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 지원 방안을 모색합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7곳, 고등학교 8곳에서 인공지능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을 시범 운영했습니다. 이어 지난 5일 성과 나눔 콘서트를 열고 시범 운영 실태 분석과 현장 적용 가능성, 향후 정책 방향을 담은 학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편의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갖춘 평가 도구라는 교사들의 의견에 따라 향후 인공지능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을 확대 운영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2025년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성과 공유 및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 2부지사를 비롯해 31개 시군 노동안전지킴이 사업 수행단체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지난 9개월간 경기도 내 산업 현장의 안전을 지킨 지킴이들의 활동 성과를 설명하고 내년 사업 추진 방향 설정을 위한 개선 사항 등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